모르고 했다. 취재의 구멍일 뿐이다. 옹색하고 치졸한 변명입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오늘이 9월 26일 역사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개인 이재명의 운명의 날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각 열심히 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있겠죠. 김의겸 얘기를 좀 해보죠. 기자인데 어떻게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저렇게 기사를 쓰고 발설할 수 있을까? 한두 번도 아닌데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성토들을 합니다. 기자 출신이 너무나도 거짓 해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들 합니다. 방송에 출연한 기자라든가 또 현역 기자도 역시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확인이 되지 않은 사실을 그것을 그냥 보도한 적이 없다. 알리지도 않는다. 할 수도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100번 맞는 말이고 당연하지요. 우리는 이런 평론에 흥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평론에 사족을 달 필요도 없고 달고 싶지도 않습니다. 자기 측을 자기가 지지하는 당을 편드는 하나의 양념, 조미료 정도로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저는 김의겸은 단순 사이비 기자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모르고 했다? 취재에 구멍이 났을 뿐이다. 바로 이걸 노리고 노림수로 여기는 사람이 김의겸입니다. 천만에요.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직업적으로 본능적으로 김의겸은 꼼꼼하게 모든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잘 알고 있기에 10번씩이나 100번씩이나 이재명이 검찰에 출두할 때 쓰는 용어처럼 10번이고 100번이고 확인을 또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는 뒷배가 든든한 것이 있었죠. 면책 특권이 나를 지키고 있고 방탄의 옷이 있다는 점을 김의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이런 거짓말 정도로서 나는 충분히 빠져나갈 수가 있고 오히려 나를 지지하는 사람은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계산적인 행동으로 매일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통이 날 거를 잘 알면서도 지능적인 범죄 행위라는 것을 본인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때 맞춰서 이런 억지의 거짓말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전문적인 범죄꾼, 전문적인 사기꾼이라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방법을 이재명도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재명과 김의겸은 이런 거짓말 분야에서는 최고의 수준급 거짓말의 달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사실을 알고 있었죠. 인지하고 파악도 했습니다. 그러나 목적을 위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재명이 대선 후보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커피 사건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왜 커피를 타줬느냐? 그런데 이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지금은 밝혀졌는데 지금 이런 것이 거짓으로 드러나니까 이들이 하는 얘기가 커피는 이 내용과는 본질이 아니다라고 또 피해 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기꾼들이 늘 쓰는 상투적인 수법입니다. 김만배와 신학님이 수개월 전에 인터뷰를 다 해놨었죠. 그리고 대선 사흘 전에 공개한 이 시점, 이것이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여러 번 지적을 한 바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그날 우연하게 사흘 전에 터뜨린 것이었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검증할 시간이 필요한데 사흘 가지고는 부족하지요.
그것을 노렸고 이것은 폭발력이 대단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고 변명을 한다 하더라도 변명일 뿐 제대로 피할 길이 없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바로 이걸 노리면서 이런 공작을 치밀하게 펼쳤던 것입니다. 김만배가 한 일이 답이 정답입니다. 끝나고 나면은 모든 것이 다 끝이고 걱정하지 말어. 문제될 것 하나도 없어. 이런 인터뷰가 전화가 정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능적인 범죄인데 우연히 알았다. 사전에는 몰랐다. 이제 법정에 서게 되니까 처벌을 받게 되니까 이렇게 변명을 뒤늦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치졸한 방법이 있지요. 김만배가 신앙님을 15년 전, 20년 전에 만나고 이번에 처음으로 만났었다라고 흔히 말하는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거짓말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우연히 만났고 단순히 한 번 전화 통화한 것뿐이었다라고 했는데 문자나 전화가 한두 번이 아니란 것도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김만배와 권순일 관계는 또 어땠습니까?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이발을 하려고 하는데 대법원에 들어갈 수 없으니 권순일의 이름을 빌렸을 뿐이다. 이용했을 뿐이다. 전혀 자기는 관계하지 않았다. 이재명 재판에는 관계하지 않았다라고 또 거짓 말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밝혀졌나요? 이재명 자신도 김만배와는 단 한 번 인터뷰를 했을 뿐이지 그 후에 만난 적도 없고 잘 모르는 사이다. 이재명도 김만배도 둘이 약속이나 한 듯 똑같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또 쌍방울 김성태를 전혀 알지 못한다. 얼굴도 모른다. 그저 쌍방울과의 관계라면은 내이 하나 사입은 것뿐이다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끝까지 부인을 하고 그것이 밝혀지지 않을 때까지는 부인하는 것이 정리 아니겠습니까? 김성태도 입국장에 들어오면서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만나본 적도 없다. 전화 통한 적도 없다라고 강하게 부인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검찰 앞에서 어떻게 김성태가 변화를 보였나요? 나중에는 전화 통화 자체가 없었다고 했지만은 서너 번을 분명히 했다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자, 참으로 기막힌 고백이 아니었습니까? 이재명은 그럴 때마다 기억이 없다라. 또 법정에 가서는 자신은 안면 인식 장애가 있어서 기억을 잘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차후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도 빠져나갈 구멍을 자신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라고 변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통할 수 있을지 저는 참 어리석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시 한번 기억을 돌려보죠. 김성태가 이화영과 그리고 북한의 송명철인가요? 같이 그 대북 지원을 하면서 협약식을 체결하고 만찬을 펼치고 있었을 때에 서울에 있었던 이재명은 얼마나 초조하고 전화를 기다렸겠습니까? 그것이 역사적인 그 순간인데 그거를 기억 못한다고요? 얼마나 조심스럽게 초조하게 중국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을 이재명인데 타협 소식, 타결 소식을 기다린 전화인데 저는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한다? 아니, 일반 전화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은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요.
또 수많은 사람에게 명함을 건네기 때문에 어떻게 그 사람은 나를 기억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 사람을 기억할 수가 없다라는 그 주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만큼은 다른 거지요. 대북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 자기가 더 올라서느냐 마느냐 중차대한 그 입장에서 중국에서 타결이 되었는지 그 이후의 결과가 궁금한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초조하게 기다렸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때에 이재명은 이화영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그 현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도의 직원들까지도 보내서 그 과정을, 그 광경을 지켜보게 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이재명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알지 못한다. 전화 받은 일이 없었다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이제 우스갯소리 한번 하지요. 그냥 이거는 가볍게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우스갯소리입니다. 이화영, 김성태 그리고 북한의 송명철인가요? 저녁 만찬에서 혹시 베이징덕 오리 열심히 먹고 그 먹은 증거로 사진을 이재명에게 보낸 것은 아니었는지, 왜 이재명은 끝까지 오리발 내미고 있는지요. 자, 다시 김의겸으로 얘기를 돌려보죠. 김의겸은 분명히 4년 동안 자기를 지켜주는 확실한 면책 특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방탄옷을 믿고 있었기에 마음 놓고 거짓말을 해도, 의도적으로 거짓말해도 조금도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철저한 계획 아래에 자기의 거짓말에 동조하고 좋아하는 지지층들, 특히 개딸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다음 배지를 노리기 위해서 이런 거짓말을 계속 퍼뜨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정훈 판사의 영장실질심사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말들을 많이 합니다. 과거의 심사의 형태, 성향들을 나름 분석하면서 이것이 영장이 받아들여지네, 기각이네 각자들의 입장을 밝힙니다. 다 부질없는 생각입니다. 첨예한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결론은 단 하나, 단순합니다. 죄를 지은 놈이 죄를 지은 놈이냐 아니냐, 영장 발부의 조건을 들먹이면서 중대 범죄인이 도주 우려가 있느니 증거 인멸을 말하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이 범죄 혐의가 많고 중대한 범죄자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